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명국사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가명국사학당의 내용은요. 삼국시대의 대외항쟁과 삼국의 통일이에요. 대외항쟁, 지난 시간에는 삼국 간의 항쟁이었는데 이제는 이 삼국을 하나의 민족으로 놓고 또 그 이외의 나라들과의 항쟁, 특히 중국과의 항쟁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근데 중국과 항쟁을 하는 나라라고 하면 사실 고구려예요. 고구려가 한반도의 지붕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고구려가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반도가 중국에게 넘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 그렇다면 삼국의 항쟁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무엇이다? 한강유역을 누가 점령했느냐, 그리고 어디서부터 세력권이 뻗어져 나가느냐. 그래서 4세기에는 백제, 5세기에는 고구려, 6세기에는 신라, 이런 순서이고 제일 마지막에 웃었던 신라가 결국엔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대외항쟁이라고 했을 때는 그 외는 외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외의 민족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다면은 외국, 우리 외의 민족, 어느 나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나라, 당나라, 즉 중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구려와 수, 그리고 고구려와 당, 이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싸움을 했었느냐, 이걸 좀 볼게요. 여수전쟁은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살수대첩. 자, 살수대첩의 그 살수는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여기 청천강 유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나라는 굉장히 여러 차례 쳐들어오게 돼요. 근데 여러 차례 쳐들어올 때 요렇게 쳐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요렇게만 쳐들어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도 쳐들어오고, 물길로도, 그리고 그 육지로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30만 대군을 이끌고 뭐 이런 얘기들. 자, 그래서 여수전쟁 하면은 살수대첩, 그리고 을지문덕 장군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살수대첩에서 뭐 그런 얘기 있어요. 그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군대를 막 유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뭐 강에 둑을 터트려가지고 뭐 수장을 시켰다. 그것은 약간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둑을 막아서 그렇게 댐 형태로 뭐 터트리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30만 대군을 다 몰살시킨다? 그럴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하지도 않았고, 그것은 그러니까는 그냥 추측성 어떤 그 이론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 살수대첩에서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도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뚝을 터트려서 수장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을지문덕 장군의 대표적인 어떤 전략은 뭐였냐면요, 자기 스스로를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는, 잡힌 그런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전투를 치르고 스스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항복을 해서 포로로 잡힌 다음에 거기에 그 전세를 좀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장군 정도의 그런 높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도 이렇게 다시 돌려줘요. 지금도 약간 서로 포로 인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풀어주게 됩니다. 풀어주고 다시 고구려로 온 다음에 처음에는 되게 무기력해 보이고 나약해 보였던 그 을지문덕이 그쪽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속 유인을 하면서 끌고 가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이 청천각까지 오게 만들기는 했어요. 근데 굉장히 지치게 만들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30만 대군, 뭐 30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중국 쪽의 기록에서는 뭐 100만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30만 대군이 왔다. 즉 30만 인분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보급이 중요할 거예요. 보급. 그런데 보급이 중요한데 사실 그 중국군들이 수나라 군대가 보급은 수로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쪽에서 보급을 해서 얘네들을 먹여 살리자. 이렇게 해서 따라오는 건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이렇게. 근데 문제는 여기 해군에서 그 수나라 군대가 우리 고구려 군을 이기질 못합니다. 한마디로 보급이 끊긴 거예요. 보급이 끊긴 상태에서 계속 따라오기만 하다 어느 순간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중국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을지문덕 장군하고 그 싸운 그 수나라의 장수가 우중문이라는 장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천가 그쯤에서 그 우중문한테 시를 써서 보냅니다. 당신의 지략과 힘이 하늘에 달했으니 참 멋있긴 한데 이제 만족할 줄 알고 그냥 가. 뭐 이런 내용으로 여수장 우중문 시라는 시를 보내요. 그래서 분위기 너무 이상한데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도망가는 찰나에 뒤를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 보급이 너무 심각하게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이거 점점 추워지고 안 되는데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뒤를 돌아서 열심히 일단 싸우고 중간중간에 게릴라전으로 계속 지치게 만든 다음에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걸 파악하게 만들고 뒤로 돌아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퇴각을 하는 거죠. 퇴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뒤를 쳐서 30만 중에서 3천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결과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수대첩의 을지문덕 장군은 포로로 잡혀서 적의 세력을 확인하고 그리고 전략을 짰다. 그리고 우중문에게 시를 보냈다. 이게 이 살수대첩의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나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졌잖아요. 몇 번을 왔는데도 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국이 당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자, 수나라에서 뭔가 고구려한테 엄청 수모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당나라도 저 고구려 너무 밉다. 쟤네들을 어떻게 꼭 내가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쳐들어와요. 자, 그래서 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길목들을 막고 있는 여러 성들이 있죠. 자, 거기에 대표적인 성이 바로 안시성이에요. 근데 이 안시성도 역시나 여기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그런 요동성이랄지 우리나라의 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수나라 군사들이 힘들었거든요.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인데 이 안시성이 함락을 여기가 뚫리지 않으면은 군대가 쳐들어올 수가 없는데 여기가 절대 뚫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안시성 전투의 핵심은 청야작전이에요. 청야작전. 들판을 청소한다. 깨끗하게 만든다. 중국군들 오는데 청소해줬다 이런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아요.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보급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역시나 수군 잘 안 되고 여기에서 중간에 또 끊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안시성 주변에 있는 그 성에서 이 중국의 중국군들이 이 안시성을 막 둘러싸고 여기를 함락을 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중간에 보급을 끌어버렸어요. 근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가 춥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이 당나라에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걸어서 가는 시간이 몇 개월이 걸려요. 근데 몇 개월이 걸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추운데 심지어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럼 군사들의 사기가 어떻겠습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살수대첩도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심지어 안시성 이때는 청해작전이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서 중국 군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뭘 하냐면 약탈을 해요. 당연히 그 어떤
바깥에 이제 사는 백성들의 민가도 들어가고 거기서 곡식 창고 다 이제 털고 뭐 그 가축 있으면 다 죽이고 그렇게 해서 먹는 건데 이게 쳐들어오는 걸 뻔히 아니까 이 안시성에 사람들을 그 안시성 바깥에 있는 백성들을 안시성으로 다 불러들여서 거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자기 그 집에 있는 우물 다 막아버리고 거기 있는 뭐 그 성으로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거 빼고 나머지들은 다 태워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먹을 게 하나도 없게.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중국 군들이 여기 왔는데 당나라 군사가 여기 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안에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안에서 버티면서 그냥 버티나요? 안에서는 막 불고기 파티도 하고 하여튼간 그런 식으로 뭔가 상대방의 사기를 계속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밖에서는 굶고 있고 안에서는 하하호호 하는 거죠. 일부러 더. 자,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안시성을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함락을 시키면 되지 않나요? 자, 함락을 시키려고 뭐 여러 가지 작전을 해봐요. 이렇게 위에서 밑에서 이제 올라오기도 하고 함락하기 힘드니까 너무 높은 성이라. 근데 여기서 뭐 뜨거운 물 뭐 떨어뜨리고 그리고 여기 산 뭐 옆에 그 높은 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밑에서 막 그 굴 파가지고 또 이렇게 무너뜨리고 여기다가 막 흙 이렇게 해서 채워놓으니까 역시나 그것도 다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고 이런 식으로 절대로 함락당하지 않게끔 고구려 백성들도 굉장히 그 호전적으로 이들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우리 고구려가 어떤 식으로 건국이 됐어요? 고구려는 약탈 경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그래서 무예를 숭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농민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꽤나 전투력을 다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무예를 숭상하는 민족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시성에서 농성을 하게 됐을 때, 성을 지킬 때는 다들 열심히 자기 몫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때도 이기고 이때도 이기고 도대체가 여기를 함락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안시성 전투에서 또 패하고 여당 전쟁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그 뒤에도 뭐 임진왜란이든 병자호란, 우리나라의 전투가 굉장히 많은데 정말 완벽하게 승리한 몇 안 되는 전투 중에 두 전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만약에 뚫렸다면은 한반도 자체 우리 역사가 없어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구려의 어떤 여수전쟁, 여단전쟁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붕 역할을 했던 고구려가 그 임무를 톡톡하게 그렇게 잘 수행해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여수전쟁, 여당전쟁을 하고 있는 고구려를 능히 수행해낼 정도로 이렇게 힘이 셌던 고구려를 도대체 신라가 어떤 식으로 점령을 할 수 있었느냐, 이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 삼국통일. 사실 일단은 신라가 두 군데를 지금 이렇게 싸웠어야 됐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신라가 당나라랑 친하다 하더라도 신라가 당나라에게 모든 걸 다 맡길 수는 없어요. 신라가 싸워서 이겼어야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여러분이 신라의 왕이에요. 아니면 군대 뭐 장군이거나 전략을 짜야 되는데 양쪽으로 나누기에는 지금 여수전쟁, 여당전쟁도 이기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란 말이에요. 고구려는. 자, 매우 강한 나라. 그리고 백제도 굉장히 짜증나는 나라예요. 아주 약하지 않은 나라예요. 자, 그렇다면은 신라의 입장에서 백제하고 고구려를 동시에 군대를 나눠서 치기에는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은 백제하고 고구려 중에서 신라 입장에서 누구를 먼저 쳐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센 애하고 조금은 덜 센 애하고 누구부터 쳐야 돼요? 누구부터 쳐야 될까요? 센 애보다는 조금 덜 센 애를 먼저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백제를 먼저 공략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공략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고구려를 치려고 여기에 막 모여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백제가 뒤에서 되게 귀찮게 굴 거예요. 그죠? 근데 고구려는 너무 세니까 그게 시간이 잘못하면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뒤에서 되게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여기를 먼저 치게 되면 여기 방어만 성공을 하면은 여기가 속도가 이기는 속도가 더 빠를 거예요. 어쨌든 백제가 더 약하니까 함락을 하는데 여기가 만약에 10만큼의 기간이 필요하다면 여기는 3만큼의 기간이면 칠 수 있다는 거죠. 당나라가 도와주기만 하면. 그래서 실제로 당나라가 이렇게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라 입장에서는 그래도 작은 나라, 그러니까 더 약한 나라부터 치자라고 하고 백제부터 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백제에서 일단 여기서 이렇게 황산벌의 계백 들어봤죠? 이 황산벌에서 싸움이 있었고 황산벌이 뚫리고 사비로 쳐들어가서 의제왕이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백제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으로 고구려를 쳐들어가는 거죠. 근데 안정적으로 고구려를 쳐들어가기에 고구려는 너무 센 나라예요. 고구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함락을 당했냐. 사실은 내분 때문이에요. 원래 더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안 그랬지만은 고구려하면 대표적으로 그때 그 여수 전쟁과 여당 전쟁을 막아내는 그만큼의 어떤 그 열심히 싸우겠다는 그런 의지를 불태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연개소문이거든요. 이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고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족이 아닌데, 그런데 이제 거의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자기가 왕처럼 이렇게 집권을 하고, 이 사람의 호전적인 어떤 성격, 그리고 뭔가 대쪽 같은 성격,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었던 나쁜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쳐들어오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겨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전쟁은 굉장히 잘 했던 거죠. 그래서 여수전쟁, 여당전쟁, 특히 여당전쟁에서도 계속 승리를 하고 안시성 싸움에서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건데, 이 연개소문이 죽고 그 아들이 정권 쟁탈전을 하게 되면서 연개소문 사후에 그냥 평양성이 한꺼번에 함락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사실 고구려 백성들이 아무리 수나라하고 전쟁할 때, 그리고 당나라하고 전쟁할 때 잘 싸웠다 하더라도 너무 자주 그러면 청야작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집 태워야 돼요. 우물 막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그 우물 다시 파야 되고, 다시 또 집 지어야 되고, 창고 다시 해야 되고, 농사 다시 지어야 되고.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계속 쳐들어오면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충성심까지 없어. 의욕이 떨어지죠, 그죠? 악으로 깡으로 버텼는데 그 악깡이 없어지면은 한 방에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양성이 한꺼번에 함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그 신라나 당나라가 잘 싸워서 이겼다기보다는 내분으로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라는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 일단은 그렇게 되었을 것이고, 자, 요렇게 해가지고 백제가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로 고구려가 멸망한 상황. 그리고 그 사이에는 뭐가 있었다? 당나라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당나라가 도움을 주고 난 다음에 어떨까요? 당연히 대가를 바라겠죠. 그리고 심지어 당나라 군대가 가지를 않아요. 얘가 이제 들어왔으면은 도와줬으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에 군대들이 주둔하고 계속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당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보다 이전에 이제 여기서 이쪽에서 백제의 후예들이, 그리고 이쪽에서 고구려의 후예들이 부흥운동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고구려가, 이쪽에서는 백제, 플러스 이제 고구려.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고구려와 백제의 후예들이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주된 지역이 여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부흥운동을 일으킨 세력하고 힘을 합쳐서 이제 신라에서도 머리를 쓰는 거죠. 야, 부흥운동을 하는 거 좋아. 그래. 니네가 나중에 나랑 싸워가지고 이기면 부흥운동해서 다시 세워. 근데 지금은 일단 중국 애들이 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힘을 합쳐서 우리 싸우자. 그래서 그걸 심지어 오케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기벌포와 매소석에서 싸움에서 당나라를 몰아내고 완전히 통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통일을 한다고 했을 때 통일이 사실 완전한 의미의 통일을 하려면은 여기까지 먹어야 완전한 의미의 통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반쪽짜리 통일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동강 이남까지만 통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위는 중국한테 준 거나 다름없죠. 근데 중국한테 준 거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이 북쪽으로 고구려의 후예들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다? 발해. 자, 그래서 여기 통일한 이후의 신라를 통일신라. 그러니까 통일신라 사람들이 나는 통일신라 사람이야. 나는 통일하기 전 신라 사람이야. 이러진 않는 거예요. 나는 그냥 신라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후세에서 고조선이랑 똑같죠. 통일 이후의 신라를 통일신라. 그리고 통일하고 난 다음에 고구려 후예가 만든 곳을 발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당나라가 이 고구려 세력을 완전히 물리칠 정도로 그렇게 그 힘을 가지지,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쪽 사람들이 엄청 잘 싸웠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삼국의 통일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고구려가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잘 싸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수전쟁, 여당전쟁은 정말 완벽하게 승리한 그런 그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그 전쟁사에서도 완벽하게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 몇 안 되는 역사라고 했잖아요.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 매소선 기볼포 싸움으로 당나라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발해라는 지역을 국가를 건국하고 이 지역을 다시 또 선점할 정도로 고구려 사람들은 그만큼의 어떤 전투력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라도 어쨌든 이 구석에서 시작해서 세 나라를 다 통일할 정도로 정치력을 발휘하고 외교력을 발휘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부분이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삼국을 다 마쳤네요. 수고하셨습니다.